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팍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사 근처에 바에서 위스키를 한 잔 걸치고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돈에 대한 게 관심이 많고 제 나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30대 초반인데 결혼도 앞두고 있고요. 30대이신 분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고요. 자산에는 저는 4년 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때 만약에 갭 투자를 했으면 지금쯤이면은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자산이 최소한 4년 정도는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젊을수록 배당보다는 유명한 배당 있잖아요. 코스피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그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젊을 때는 이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부동산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주택자라면 그 다음에는 그 부동산을 완전히 다 팔고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는 비트 맥시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너무 흔들릴 것 같거든요. 비트 맥시 분들은 아예 비트코인을 돈으로 보잖아요. 돈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오렌지 피를 먹고 모든 전 재산을 사운드 머니에 놓고 그걸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 나중에 부동산이 필요하면 그것도 비트코인으로 사든가 이런 식으로, 그것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지만, 저한테 맞는 것은 부동산은 일단 하나 있으면 그거를 팔아도 되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앞으로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지가 좋은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항상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도 있고, 좋은 입지의 부동산, 저는 한 평당가가 지금 기준으로 6천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그러한 입지의 부동산은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워킹을 할 거다. 왜냐면 너무 많은 메이저, 예를 들면은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다양한 전문직들과 이제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국 부동산, 마치 학벌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자녀들을 스카이를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인식이 단기간에 10년 안에 달라질 것 같진 전혀 않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부동산도 저는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워킹을 제대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팟캐스트에서 고백을 하자면 26년에 버는 모든 돈을 비트코인에 넣을 의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한국에 정치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좀 두렵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거는 자금이 동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를 하면은 내가 어느 나라, 만약에 이민을 가더라도 거기서 그냥 개인 키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이제 스테이블코인 시대와 토크나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I 에이전트들끼리 페이먼트하는 시스템이 될 텐데, 그러한 AI들은 현재 스위프트망이라고 불리는 이 은행망을 거치지 않은 코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한 토의 경제가 활성화가 될 거고, 그 가능성을 봤던 게 네이버도 두나무랑 인수합병 얘기가 돌고, 미래셋도 코인원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돌고,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대기업이나 선지자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크립토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크립토 경제는 무조건 온다는 거거든요. 가장 가치 있는 담보물이 비트코인이 될 거라는 게 너무 확실해 보이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출발을 했고 2009년에 나왔고, 그러면 네트워크 효과나 비트코인 관련된 팟캐스트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늘고 있고 비트코이너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 대상으로 이제 부동산은 안 사고 그냥 내가 버는 월급을 비트코인을 모은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려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확실하게 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 24년에 비트코인을 모아가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도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시드를 더 늘리기 위해서 알트코인도 손을 댔는데, 물론 이더리움은 지금도 좋게 보고 있고 비트마인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가장 가치 있는
미래까지 살아남을 그러한 담보물로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은 사실 팔지 않아도 되는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6년, 그러니까 이제 5차 반감기가 오고 있잖아요. 불장이 한번 올 텐데 갭 투자를 해놨다면은 전세금을 1%씩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또 전세 품귀 현상 때문에 이제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긴 돈을 뭐 아니면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 자금 이라든지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그런 자금들을 비트코인에 넣어놓고 평생 팔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예 안 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돈이 필요할 때만 팔면은 미래가 더 희망차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희망을 불러오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이너들 분들 중에서 시간 선호도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뭐 포우 정신, POW 정신 뭐 이런 게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속 사람들한테 가치를 제공하면서 원화를 채굴을 하면은 이제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면 희망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내 시간과 구매력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희망이 생긴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열려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도 고액 자산가들 대상으로 자산의 한 5% 정도는 비트코인을 담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권고를 할 만큼, 그게 사실 제로 투 원이잖아요. 비트코인을 없던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 조장 수단이고, 그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 거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대중들의 인식은 달라질 거고, 지금 투자를 시작한다고 해도 결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얼리 어답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스 어덥션이라고 불리는 대중이 채택되는 단계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래에 이제 계속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치 팔란티어가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 사도 충분히 절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계속 뭔가를 안 팔고 계속 쌓아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에 뭐 부동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26년부터는 비트코인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이 상승보다 어떤 특정한 기간에는 비트코인보다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을 모으면 물론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애초에 단기간에 급등을 바라는 투기성에 투자를 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하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 묵직하게 투자를 해놓고 시간에 넣으면은 그게 복리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간과 복리의 힘을 믿는다라면은 사실 비트코인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좋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트코인만 가지고도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외의 코인은 사실 공부할 마음도 없고요. 솔라나나 리플 정도, 물론 단기간에 더 빠른 급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26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1억 미만인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그냥 비트코인만 DCA로 모아가든 좀 저점에 가까운 그 어딘가에 위치했을 때, 물론 당연히 저점을 알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만 모아도 충분하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더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남기면은 비트맥시 분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더다오 해킹 사건 같은 경우는 불변성이 위조됐다.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프로토콜이 바뀔 수 있지 않느냐를 비판하는데, 사실 특정 기업에서도 그 의사결정권자들이 그 기업의 어떤 이익을 더 극대화하는 방향이라면은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같은 불변성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더리움은 실사용성에, 그리고 이 토큰화 경제에서의 인프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시장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바꾸는 게 더 유용하다라면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업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의 원제는 제네시스 블록에 있다라고 해서 프리마이닝을 비판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도 그때 당시에는 공개 방식으로 ICO를 했었고, 그때 당시엔 이더리움의 가치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극초기 단계에서는 이더리움 재단과 비탈릭이 대다수의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도 추후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실 경제에 사용이 되고 토큰화 경제에서 사용이 된다라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트코인처럼 불변성이 있어야 되고, 블록 사이즈 워에서도 비트코인은 지금 그대로 1메가바이트가 남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는
지금의 뭐 테슬라나 팔란티오를 봐도 어떤 특정 CEO한테 여러 지분을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경영진이 제대로 활동을 해가지고 개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가치를 증가시켜 나가고, 앞으로 다가올 토크나이제이션에 이더리움이 어떤 핵심 정산과 이제 보안 자산으로서 자리가 잡게 되면 이더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마인은 저도 투자를 하고 단 한 주도 팔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요즘 들어서는 사실 비트코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이제 비트마인을 더 사지는 않고, 수익성보다는 그냥 저는 앞으로 그냥 팔지는 않고 그냥 쭉 갈 생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년에 버는 모든 돈을 비트코인에 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비트코인 팟캐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